막상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스펙과 업무 능력 말고도 중요한 것이 개념과 예의이다. 각자 위치에 맞는 예의와 선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보통 개념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지만 직장 내 꼰대는 나이, 직급 불문하고 개념 없고 예의 없는 인간 모두를 지칭한다. 일 안 하고 사적인 선을 넘나드는 부장님, 학교 다니듯 회사 다니는 신입사원님, 눈치 보며 제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인 동료님 등등 기본 안 된 인간들 모두 무개념 꼰대다. 혹시 모른다. 당신도 당신이 그렇게 욕한 무개념 꼰대일지 말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무개념 인간들 예의 바르게 한방 먹이는 회사 생활 예절입니다. 지은이는 명대성, 편찬한 곳은 팬덤북스입니다. 지은이 명대성님은 마케팅을 전공했고 대성그룹 본부 비서실,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기획실 및 사업개발실, 주식회사 성우유통 부사장, 네이처베이 대표로 근무했고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글을 쓰고 있으며 직장인들의 개인 브랜딩을 돕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 사회생활을 기억하시나요?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 경험이 없는 초년생에게 회사 내 생활은 긴장과 실수의 연속으로 시작할 텐데요. 지은이는 이 책에서 정작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일머리보다 개념머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는 곳이 학교가 아니듯 일만 잘하면 되는 곳도 회사가 아닙니다. 공부도 학교도 배우고 지켜야 할 기본 예절이 있고 회사가 일만 잘하면 되는 곳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같은 법은 아마 시행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회사 생활 예절은 그래서 필요하며 서로 예절과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일 못하는 불편함보다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쌓여 결국 회사는 지옥 같은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회사 생활에서만큼은 일머리보다 개념머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대체 어떤 예절을 장착해야 할까? 어떤 개념머리를 키워야 할까요? 이 책에서는 총 7개의 챕터로 나누어 회사 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예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챕터 1, 출퇴근 예절, 챕터 2, 인사 예절, 챕터 3, 근태 예절, 챕터 4, 호칭 예절, 챕터 5, 전화 이메일 예절, 챕터 6, 업무 예절, 챕터 7, 회의 예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욕했던 무개념 인간이 혹시 당신일지도 모르겠네요. 일 못하는 꼰대님, 예의 없는 후배님, 개념 없는 동료님에게 바치는 개념머리 예절책, 회사 생활 예절 일부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 읽는 하루와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서문, 회사 생활에도 예절이 필요하다고? 이런 스마트한 시대에 회사 생활 예절 따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 아닌가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발언은 직급을 떠나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배가 선배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지켜야 할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둘 다 무개념이다. 나이와 직급을 떠나 개념 없는 인간은 다 꼰대다. 세대를 달리하면서 생각이나 행동 양식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예절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관계 파괴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20년 전, 10년 전, 5년 전에도 예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개념 없는 인간일 뿐이었다. L기업 인사팀 박상무는 정상적인 기업 문화를 가진 곳이라면 개인의 업무 능력 한 가지만으로 직원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예의 없는 직원이 일을 잘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일을 잘하고 출중한 능력을 지녔다고 해도 예의 없는 사람이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란 어렵다고 한다. 직급을 떠나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회사의 건강한 조직 문화와 인간관계, 리더십을 망치고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 회사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회사 생활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이해가 필요하다.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개인적인 사고 같은 것들은 변화가 파격적이어도 자연스러운 세대의 흐름으로 인식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다르다. 예의 없음은 혁신이나 변화가 아니라 그저 예의 없고 개념 없는 행동일 뿐이다. 신입사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인성과 예의라는 응답이 독보적이었다. 결국 신입사원에게는 업무 능력보다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 직급을 떠나 예의는 직장 생활에서 삭제시킬 수 있는 문화가 아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흔하고 특정 직급, 특정 나이대 이상의 응답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응답이다. 이 책의 집필을 위해 만났던 사람들이나 인터뷰 내용만 봐도 직장인에게 필요한 능력 중 예절이라는 응답은 일반적으로 노출된 결과들보다 더 많았다. 예절을 지키는 일에 직급 고하나 기간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특별히 잘 먹히는 시기가 있다. 바로 신입사원 꼬리표를 달고 있는 시간이다. 예절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신입사원은 달리 평가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신입의 시기는 업무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자신을 노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간이다. 크고 작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공통으로 언급하는 말이 배려, 존중과 같은 단어다. 아이러니하지만 비즈니스에 관해서도 업무 능력보다는 태도나 기본기에 대한 언급이 많다.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지만 태도나 자세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태도가 바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관계가 더 쌓이지만 태도가 불량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점점 더 꼬인다.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상사나 동료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신입사원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신입사원은 동료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아니라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이 단순한 이치를 아는 것만으로도 직장 생활은 많은 것이 달라진다. 자신이 스티브 잡스나 마윈 같은 0.01%의 특별한 능력자라고 해도 이런 이치를 피해갈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냥 투덜이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회사에서 생활 예절을 지키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행동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존중받는 일이다. 상대에게 지킬 것만 지켜도 좋은 인간관계는 덤으로 주어진다. 인간이라는 자산은 짧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매우 크다. 그것이 주는 유익은 단언컨대 회사가 가진 불리함을 뛰어넘는다. 요즘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신입사원에게 굳이 회사 생활 예절을 가르치지 않아요. 배우려는 노력과 선택은 그들 몫이기 때문이죠. S그룹 임원인 인사부장의 말이다. 기본기를 거스르는 사람은 어차피 스스로 도태된다는 것이 그의 경험이고 생각이다. 학교는 돈을 내고 배우는 곳이지만 회사는 응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공간이다. 학교 생활과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직급을 떠나 직장 예절 파괴자라면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업무 능력이 이렇다 저렇다 설레발 떨지 말고 동료들에 대한 예의부터 지켜라. 단언컨대 예절 파괴자가 주는 유익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반대로 예절을 지키는 것이 주는 유익은 분명하다. 후배가 상사나 선배에게 예절을 지키면 자신도 존중받고 실력을 인정받을 기회를 얻는다. 상사나 선배가 후배에게 예절을 지키면 후배들의 없던 개념까지도 끌어내는 법이다. 직급이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예절에서만큼은 꼰대 되기를 거부하자. 회사라는 곳은 당신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즐거운 공간이어야 한다. 출퇴근 예절. 첫 출근 늦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첫날부터 지각은 무개념. 누군가에게 인생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날이 언제인가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첫 출근 날이라고 말할 것이다. 솔직히 태어난 날은 기억할 수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처음 등교한 날도 남다르지만 역시 사회의 첫 발을 딛고 스스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첫 단추를 꿰는 출근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물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날은 면접 날이었지만 솔직히 첫 출근 날은 어떤 직장 동료와 상사를 만날지 왠지 모를 벅차오르는 감정에 휩싸였었다. 기대도 나름의 두려움도 있었다. 첫 시작을 잘하고 싶었다. 그날은 차가 밀릴까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철을 타고 문도 열리지 않은 회사 앞에서 마냥 출근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간혹 첫 출근 날부터 지각하는 신입사원을 본다. F게임 회사의 양사원은 첫 출근하는 날부터 지각했고 상사가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지나 전철을 놓쳐서 20분 정도 늦을 것 같다는 문자를 상사에게 보냈다. 부득이하게 대중교통 때문에 늦을 수 있다. 문자나 카톡이 말보다 편하다는 것도 이해한다. 그런데 사회생활에서 처음은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 출근, 초두 효과를 생각하기. 세계적인 석학자이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초두 효과를 거론했다. 초두 효과란 이미지 형성의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첫인상 효과라고도 한다. 또한 3초 만에 상대에 대한 스캔이 완료된다고 해서 3초 법칙, 처음 이미지가 단단히 굳어버린다는 의미로 콘크리트 법칙이라고도 한다. 데니얼 카너먼 박사는 자신도 쉽게 이 효과에 휘둘리는지 점검했는데 결과가 본인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 제자들의 논문을 모아 검토한 결과 첫 번째 논문에 좋은 점수를 준 경우 두 번째 논문에서도 좋은 점수를 준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행동이 주는 첫인상은 강렬하다. 첫 출근부터 지각하면서 개념 없는 신입사원으로 낙인 찍히지 말자.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시작부터 하는 지각은 어떤 장점도 없다. 대부분의 회사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지각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것이 원칙이다. 조금 일찍 출근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일 뿐이다.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신입사원이라면 출근 시간은 조금 빠른 것이 좋다. 그 한 번의 행동이 상사와 선배, 그리고 동료들에게 각인되는 첫인상이 된다. 행동이 주는 첫인상은 외모가 주는 첫인상보다 더 강렬하다. 좀처럼 뒤집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이 초두 효과가 가진 힘이다. 잘못 사용하면 시작부터 꼰대들의 표적이 되지만 잘 사용하면 시작부터 인싸가 된다. 나름 후배에게 도움이 되고자 상사가 신입사원은 조금 일찍 출근하는 게 좋아 라는 말을 하니
늦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가 되나요? 하고 받아친 후배가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입사원은 지각을 했고 자신이 했던 말로 선배에게 호되게 당했다. 사실 신입사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지각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허나 불만 섞인 목소리로 반박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상사로 하여금 유연성을 사라지게 만든다. 챕터 2. 인사예절. 인사 누가 먼저 해야 하나요? 신입사원 행동 중 가장 꼴불견인 행동은? 신입사원 모습 중 상사나 동료들에게 가장 도드라지게 보이는 부분이 인사다. 인사가 동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나 첫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신입사원의 이미지가 확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에서 3개월 정도다. 이 시간 사용법에 따라 직장 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 피곤하게 할 수도 있다. 직장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 결과 신입사원의 행동 중 가장 꼴불견인 행동은 근태가 불량한 것과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이었다. 무조건 인사해라. 어떤 경우에도 인사의 조건을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입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누군지, 누가 더 선배인지, 우리 부서 사람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은 누구지?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따지기 전에 그냥 인사하면 된다. 내가 근무해야 할 부서의 직원이 아니거나 회사의 직원이 아니면 어떤가? 신뢰되는 일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회사에서도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다.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 중 인사를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아무도 없다. 인사는 후배가 먼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가 진상이거나 무개념인 경우, 또 인사를 받지 않는 경우 등 인사를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수없이 만난다. 무조건 상사이기 때문에 나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인사를 한다기보다 인사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 인사를 잘하지 않으면 상사나 선배, 동료, 후배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실제로 K물산에 다니는 직원의 연봉이 다음 해에 줄었는데 그 기업의 인사부장은 직원의 예의 없는 행동 중 인사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그게 말이 돼? 를 반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실제 사례다. 챕터 3. 근태예절. 지각, 조퇴, 결근 어떻게 처리하죠? 근태가 불량한 직원은 비호감. 근태는 회사와의 약속인 동시에 기초 생활 예절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각, 조퇴, 결근은 개념 없는 행동이므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불가항력적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사에게 즉시 연락을 취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조퇴, 결근 등이 발생했을 때는 사후에 반차나 휴가 처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만 지켜도 상사와 동료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회사나 상사뿐 아니라 동료들조차 선호하지 않는 직원 1위는 근태가 불량한 직원이었다. 열정이 부족하거나 책임감이 부족한 직원보다 비선호 비율 수치가 2배가량 높았다. 지각이 예상되면 즉시 보고, 빤히 지각할 것을 알면서도 출근 시간을 넘길 때까지 뭉개는 직원들이 있다.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지각이 예상되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상사나 동료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간혹 5에서 10분 정도 늦는 것은 지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부디 정신 차려라.
어쩌다 한 번쯤 늦는 것은 지각이지만 매일 5에서 10분 늦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몰지각이다. 챕터 4. 호칭 예절. 회사에서 호칭과 존댓말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친해도 호칭은 정확히. 경직된 문화를 개선하고 수평적인 소통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직책과 호칭을 없애는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부장, 과장, 대리, 팀장이라는 호칭 대신 땡땡땡님이라는 호칭이나 제임스, 토마스, 제이미 같은 영어 이름 또는 별칭을 사용한다. 호칭만 달리해도 조직 문화의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도를 회사 생활 예절의 파괴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소통과 예절은 구분되어야 한다. 부모와 친구처럼 지낸다고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듯 상사, 선배, 후배와 격없이 지낸다고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지속이 어려울 것이다. 동양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소통 문화를 가진 서구권 나라에서도 우리와 다른 형태로 규칙이나 예절이 엄격하다. 직장에서 호칭은 상대의 또 다른 이름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잘못 부르거나 틀리게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호칭에서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법이다. 호칭 사용법에 따라 상대에게 존중의 느낌을 주기도 하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한다. 호칭은 직급에 맞게. 기본적으로 호칭과 존댓말은 상대의 직급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직급이 낮은 상대에게는 대충 써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급자를 호칭할 때는 성 또는 전체 이름에 직급과 함께 님을 붙여서 호칭해야 한다. 성을 제외하고 이름과 직급만 붙여 호칭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만약 부서 내에 특정 직급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면 부장님 같이 직급만 호칭하는 것이 좋다. 이름과 함께 호칭하는 것을 예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장은 한 명인데 호칭할 때마다 장 사장님이나 장동건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상대방 기분이 상할 여지가 있다. 오늘 낭송은 여기까지입니다.